1930년대 경성의 근대 유흥 문화 공간, 카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30년대는 카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에 카페가 많이 생겼는데요. 1920년대에 일본인들의 거주지인 본정, 현재 명동을 중심으로 하는 남촌, 현재 충무로에서 카페가 등장하기 시작해서요. 1930년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주하던 북촌, 현재 종로까지 진출을 해서 경성 전역에 카페가 성행하게 됩니다. 당시 카페가 이렇게 성행하게 된 이유는요. 카페는 감정의 공간으로 욕망을 표출하고 감정을 발산하면서 일제강점기의 암울함을 잊을 수 있었던 이국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혼종하는 환상적인 문화적 해방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꿈과 현실, 예술성과 상업성의 경계를 체험할 수 있는 별천지 유토피아 공간이 바로 당시의 카페였는데요. 경성의 모던 세대들, 모던걸, 모던보이 또는 신여성들에게 이런 카페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카페 여급이라는 새로운 신분도 창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중문화의 생산의 중심지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카페입니다. 그래서 1931년에 약 100여 개였던 카페가요. 1936년에는 139개까지 경성에 생기게 됩니다. 당시의 카페는 지금의 카페와는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카페에 앉아서 공부도 하고 주로 차를 마시고 또 얘기도 하죠. 근데 당시에 30년대 카페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카페마다 댄스홀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 당시에 큰 유행이었고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카페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점에서도 춤을 췄는데요. 지금 음식점 서빙하는 종업원이 이렇게 춤추는, 손님들이 춤추는 모습을 엿보고 있죠. 그리고 이 장면은 집에서 사교춤을 추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집에 문이 떨어지고 벽지도 막 떨어지고 있고 집안은 가세가 기우는데도 당시에 이 축음기가 매우 비싼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축음기를 사서 그리고 이 지금 여성이 신고 있는 양말이 실크 양말이라고 해요. 이 실크 양말도 매우 비쌌는데 사교춤을 집에서 추기 위해서 이렇게 실크 양말을 사 신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세가 기우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사교춤에만 열중해 있는 모습, 그리고 카페, 레스토랑 할 것 없이 공간이 있으면 춤을 추었던 모습들. 이렇게 1930년대에는 사교춤 쪽 무도가 매우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1930년대 경성의 카페가 100개에서 139개까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경성의 대표적인 카페를 살펴보겠습니다. 종로를 중심으로 카페 엔젤, 낙원회관, 그리고 명동 근처에 릴리가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카페들 중 하는 곳이었는데요. 카페 외관을 먼저 보겠습니다. 카페 엔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카페 엔젤이고요. 당시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간판들이 일본어로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종로에 위치한 카페 낙원회관인데요. 이렇게 카페들의 외관만 보더라도 전통적인 모습이 아니라 유럽식의 외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성에 거주하던 모던 세대들은 이렇게 카페를 통해서 이국적인 문화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카페 내부를 보겠습니다. 카페 내부에는 사람들이 와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들이 항상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명한 카페들 같은 경우는 2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연회장을 2층에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카페 릴리만 보더라도 1층은 일반적인 카페처럼 이렇게 작은 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카페 릴리 2층은 보시면 이렇게 연회장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규제하고 있던 사교춤들을 이런 연회장에서 출 수 있었고요. 이런 연회장에 마련된 카페들은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카페 낙원회관의 평면도입니다. 이 카페도 유명한 카페인 것처럼 이렇게 2층에 홀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페에서 추어지는 사교춤. 왜 카페에서 사람들이 춤을 췄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정부에서 1920, 30년대 댄스홀의 운영은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댄스홀을 운영하면 분명히 풍기문란이 일어날 것이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무용이 계속 유행이 끊이지 않자 1926년 3월에 사교무용 취재법, 즉 사교무용 금지법, 사교무용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카페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사교춤을 추기 시작하니 1934년 9월에 카페 영업 취재 내규 표준, 그래서 카페 영업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카페에서 사교춤을 추는 것을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1930년대에는 사교춤, 커플 댄스 대신 솔로 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춤들이 재즈와 찰스톤이라는 춤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정부의 규제로 이 기사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서울의 댄스홀을 허하라. 이 글이 삼천리라는 당시 유명한 잡지에 게재되는데요. 이것은 당시 경무국장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대일 레코드 회사 문예부장인 이서구, 그리고 끽다전 비너스의 마담인 복혜숙, 조선 권번 기생인 오은희 3명이 경무국장에게 서울에 춤을 출 수 있도록 댄스홀을 열게 해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사교춤이 절대 풍기문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서양에서는 매우 건전한 오락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니 제발 댄스홀 운영을 허가해달라 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규제를 풀지 않았고요. 1930년대 후반부터 카페와 무도 열풍도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 이 재즈와 찰스톤이 어떤 춤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20년대에 추어졌던 찰스톤의 한 장면입니다. 조세핀 베이커라는 댄서가 지금 찰스톤이라는 춤을 추고 있는데요. 찰스톤이 어떤 춤인지 궁금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전에 한 개그맨이 개다리 춤을 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 개다리 춤이 찰스톤에서 나온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1920년대에 추어졌던 찰스톤이 어떤 춤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해삼이 러시아 한인예술단은 원조 제외 한인예술단으로 독립운동의 조력자, 러시아 공연예술의 전령사로 최초로 우리 사회에 서양의 공연예술을 선보여서 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술학원은 1922년 김동한, 김영환, 현철 3인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공연예술 교육기관으로 서양 문화에 대한 동경심이 팽배하던 1920, 30년대 경성의 모던 세대들이 러시아의 춤과 음악을 직접 접할 수 있었던 플랫폼이었습니다. 예술학원은 교육활동과 공연활동, 그리고 무도회 개최를 통해서 사교춤의 예술화 시도, 사교춤에 대한 인식 개선, 특정 상류춤만 즐길 수 있었던 사교춤의 대중화, 그리고 사교춤을 통한 여권 신장 및 남녀 평등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이끌었습니다.
1920, 30년대 러시아 무도의 인기로 시작된 사교춤 열풍은 남녀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엄격한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 사회의 남녀 관계를 재편하고 일부 상류층에 향유하던 문화를 대중화하여 새로운 근대 시민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한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댄스홀의 운영은 불법이었고요. 1920, 30년대 경성의 모던 세대들은 일제강점기에 암울함을 잊기 위한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문화 해방 공간인 카페에서 사교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사교춤과 카페를 풍기문란과 사회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규제를 시작하여서 1930년대 후반부터는 사양길로 접어들게 됩니다.